나는 10년 동안 보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다. 몇 년 전 내 고객 중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 다항이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가 가능했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실비보험은 있었지만 암 진단비 보험이 없었다.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항암제,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어야 했고 퇴원 후에도 대출을 갚느라 고생하셨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때 그냥 진단비 하나만 더 들어둘걸요. 2천만 원만 있었어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보험 설계사로서 느꼈던 가장 큰 무력감이었다. 우리가 아프면 회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병원은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움직인다. 병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의 현실이 더 무섭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한다. 보험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실비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비보험은 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일 뿐이다. 병이 생기면 치료비 외에도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까지 계속 나간다. 실비로는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암 진단비 보험이 있어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본 현실은 단 하나다. 암 진단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수많은 보험 중 왜 굳이 암 진단비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이며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률이 높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암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평균 가계소득의 30%를 초과한다. 다시 말해, 한 번 걸리면 집안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예방보다 복구가 더 어려운 질병이 바로 암이다. 나는 그 이후로 암 진단비 보험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암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내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표정이 바뀐다. 설마 내가? 라는 말이 혹시 나도?로 변한다. 그게 현실이다. 암은 예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 보험은 많지만 모든 보험이 같은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 어떤 보험은 당신을 지켜주고 어떤 보험은 단지 위로금일 뿐이다. 만약 단 하나의 보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암 진단비 보험,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당신도 아마 같은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묻는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본 현실은 조금 다르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의료비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 치료에 전념해야 하니까. 수입이 끊기고 동시에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약값,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식비까지 하루하루 빠져나간다. 나는 그런 고객들을 수도 없이 봤다. 특히 중년층에게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경제적 쓰나미다. 자녀 학원비, 주택대출, 부모님 병원비, 올 동시에 밀려오는 시점에 암이 찾아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암 치료비는 연간 8,300만 원에 달한다. 항암제 하나만으로도 월 7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면역치료제 키트루다 같은 최신 치료법은 연 1억 원이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도 본인 부담금은 30% 정도다. 결국 남은 2천에서 3천만 원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그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국 가족이 대신 빚을 져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암 진단비 보험은 단순히 보장 상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도구다.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다.
내가 만난 한 고객은 암 진단 후 3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일단 대출 상환을 멈추고 가족에게 치료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반대로 진단비 없이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 중단이나 조기 퇴사를 선택한다. 몸은 낫지만 삶은 망가진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건강은 예고 없이 변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42세 남성 고객은 평소 술도 담배도 안 하던 분이었다. 어느 날 단순한 위염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위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로 2,5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암 진단비 보험이 없었다. 결국 아내가 적금을 깨고 아이 학원비를 중단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암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눈빛이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암 진단비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비보험은 치료비 일부분을 돌려주는 역할만 한다. 반면 암 진단비는 병이 생긴 그 순간 현금으로 지급된다.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금, 교육비 등 모든 부담을 덜어준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보장이다. 보험의 목적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암 진단 후 모든 걸 잃은 사람도 진단비 하나로 버텨낸 사람도 직접 봤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다. 한쪽은 보험을 알고 준비했고 다른 한쪽은 나에겐 그런 일 없겠지라고 믿었다.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하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에 설지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암 진단비 보험, 그것이 당신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상담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만약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완치 가능하지만 치료비가 8천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침묵한다.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이 돌아온다. 현실은 잔인하다. 치료 기술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지만 치료비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요즘 항암 치료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3세대 면역 항암제로 발전했지만 그만큼 비용도 급등했다. 1년 평균 8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나는 몇 년 전 50대 남성 고객 한 분을 기억한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가장이었다. 그분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포독성 항암제로도 가능은 하지만 완치를 목표로 한다면 면역 항암제를 권합니다. 단 비용은 부담될 겁니다. 그분은 결국 비용 때문에 1세대 치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암이 전이되었다. 그제야 가족들은 눈물로 대출을 받고 뒤늦게 면역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돈이 있었으면 첫 치료부터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말을 했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돈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암 진단비 보험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권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을 자유, 그리고 가족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유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뒤에야 돈의 의미를 깨닫는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를 권한다. 건강할 때 미리 돈의 역할을 생각하라. 그게 진짜 지혜다. 이쯤에서 또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럼 암보험을 여러 개 들어야 하나요? 아니다. 중요한 건 효율적인 구성이다. 암 진단비가 핵심이고 그 다음이 암 치료비 특약이다. 진단비는 병이 생기면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고 치료비 특약은 치료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 방사선, 항암, 입원 치료를 하면 연간 최대 4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단순히 보험이 있다가 아니라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이 차이는 생존율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든다. 한 번은 암 치료비 특약 덕분에 삶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한 여성 고객은 유방암 진단 후 1,000만 원의 진단비와 2년간 총 3천만 원의 치료비 보장을 받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직장을 쉬며 치료에 전념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보험금이 없었으면 치료보다 일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다시 확신했다. 좋은 치료는 돈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돈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준비가 삶을 구한다. 암 진단비와 치료비 특약은 바로 그 준비의 핵심이다. 당신이 언젠가 병원에서 완치 가능합니다. 단 비용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 당신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라. 그것이 진짜 현명한 보험의 시작이다. 나는 보험을 상담할 때마다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들면 손해본다는 걸 모른다. 특히 암보험에서 이 착각이 심하다. 암 진단비만 있으면 충분한데 사람들이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불필요한 특약에 잔뜩 넣는다. 재진단비, 암 수술비, 통원비, 입원비, 고해암 진단비 이런 단어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 보험료만 돌아난다. 나는 그걸 보장 과잉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이 10년, 20년 뒤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재진단암 특약은 이름만 보면 좋아 보인다. 암이 재발해도 또 돈을 준다니 얼마나 든든해요. 하지만 조건을 보면 현실은 다르다. 암 진단 후 2년이 지나고도 몸에 암이 남아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완치가 안 되어야 보험금을 받는다. 치료가 잘 되면 못 받는다는 말이다. 웃기지만 사실이다. 요즘은 생존율이 70%를 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거의 쓸 일이 없다. 결국 돈만 내고 보장은 못 받는 구조다. 또 암 수술비 특약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이 수술비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통계청과 상급병원 자료를 보면 암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보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반면 암 진단비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으로 지급된다. 그러니까 확률 높은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 암 진단비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수술비는 그중 일부만 받는다. 나는 그래서 늘 말한다. 보험은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챙겨라. 암 통원비나 입원비 특약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입원 하루에 얼마, 통원 한 번에 얼마라고 말하지만 실제 통원 일수는 평균 7일 남짓이다. 40일 이상 통원해야 이득이 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 그런 돈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는 게 훨씬 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특약이 진짜 가성비가 좋을까? 바로 암 치료비 특약이다. 수술, 항암, 방사선, 입원 치료, 올 포함해 연 4회까지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수술 1번, 항암 치료 1번, 방사선 1번, 입원 1번 하면 총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 해에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재발이나 전이에도 대비된다. 이건 단순히 보장 확대가 아니라 반복적 방어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이 특약이 진가를 발휘한다.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많이 들지 않는다. 대신 효율적으로 든다.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다. 나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보험은 심플할수록 강합니다. 복잡한 상품은 결국 보험사만 이익이다. 당신은 단 하나, 암 진단비와 치료비 특약에 집중하면 된다. 그 두 가지만으로도 인생의 큰 리스크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보험 증권을 분석했다.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고 구조를 단순화했더니 평균적으로 연 6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2,200만 원이다.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가도 되고 노후 준비를 해도 된다. 보험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잘 구성된 보험은 돈을 지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하다.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핵심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수백만 원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다. 어떤 사람은 보험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 모든 걸 잃었다. 그 차이는 단순했다. 보험을 소비로 보느냐, 준비로 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보험을 저축으로 착각한다.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환급형이니까 손해는 아니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보험은 위험을 나누는 것이다. 둘은 전혀 다르다. 예전에 한 고객이 이런 말을 했다. 보험을 20년 넘게 냈는데 환급금이 없더라고요. 완전 손해본 기분이에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 20년 동안 큰 병이 없으셨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긴 겁니다. 보험은 쓰지 않았을 때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보험은 마음의 안정장치다. 사람들은 늘 미래를 계산하려 하지만 인생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사고는 타이밍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은 확률이 낮은 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발생 시 치명적인 일을 대비하는 것이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3대 질환이 바로 그런 위험이다. 발생 확률보다 무서운 건 그 결과다. 치료비뿐 아니라 수입 중단, 가족의 불안, 그리고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보험을 단순히 얼마 돌려받을 수 있나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본다. 보험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에 있다. 병이 생겼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족이 눈치 보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보험이다. 나는 요즘 50대, 60대 고객들을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한다. 보험은 인생의 안전벨트입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덜 나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켜준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벨트가 되어준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엔 안전벨트가 있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준비이고 준비보다 중요한 건 지식이다. 오늘 내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보험 강의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사고방식이 되길 바란다. 보험은 불안의 상품이 아니라 평안의 장치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있을수록 더 깊어진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인생을 지키는 장치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배웠다면 이제 행복할 차례다. 지금 당신의 보험을 점검해보라.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만 남겨라. 그것이 현명한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진짜 필요한 보험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지식, 그건 지금부터 시작이다.